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당국의 발표와 함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토큰 증권 STO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한 조각투자 사업 사례를 보완해서 자본시장 내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매매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도 정비 후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매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 플레이어들은 기존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여부에 대해 주목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근본 가이드라인에서 추가 기준을 제시하거나 특정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점검보다는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 금융시장의 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토큰 증권 STO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이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암호화 화폐를 지칭합니다. 토큰은 크게 지불형, 증권형, 유틸리티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다루게 될 증권형 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서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토큰 증권 STO의 장점으로는 높은 유동성과 낮은 거래 비용, 거래 편의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토큰 증권 STO는 비유동성의 할인이 불가피하던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불어넣음으로써 가치 산정과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TO는 금융 방식의 하나로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에 이르기까지 투자처로 인식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군의 자금 유입의 길을 터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조각 투자는 STO의 대중화로 다양한 실물 자산의 금융 자산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예상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실물 자산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STO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TO는 향후 1, 2년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의 혁신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발행 규모나 프라이빗 체인 등 제한적인 요건들로 인해 거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제도화에서는 거래량이 일정 이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 외에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품당 한 개의 증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을 소싱해오는 증권사의 경우 MTS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STO의 초기 성장을 주도할 주역은 발행 중심인 조각투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역량은 상품 경쟁력,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처분까지 검증된 역량, 제도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장 안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플랫폼 유저 수와 공모 실적으로 수치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록 자산 소싱의 기회가 늘면서 안정적 투자 수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STO의 구체적 시행령이 확정될 2025년경까지 원활한 운영으로 STO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STO도 해외처럼 VC,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사모 중심의 금융자산이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고 현재의 자산 유동화 개념에서 STO의 근본 목적인 자금 조달 역할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TO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역할 확대가 전망되는데요. 증권사는 종이 증권에서 디지털 증권으로 다시 토큰 증권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토큰 증권 비즈니스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향후 STO에서 증권사별 역량 차별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조각투자 블록체인 등 전문 기업과의 효율적 협업 구축과 유의미한 수준의 유통량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상품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들이
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과 선제적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모호한 제도가 확정되기 전인 향후 2년간 시장 선점을 위한 합정 연행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STO 시장이 성숙될수록 새로운 수익원 창출 측면에서 증권사는 최대 수혜가 예상됩니다. STO 밸류체인 내에서 특히 키움증권과 하나투자증권에 주목할 만한데요.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에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STO 시장 고객 모집에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다수의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람다 256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STO 시장 개화와 함께 적극적인 상품 발굴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신사업 부분에 선전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의 발표에 디지털 자산과 조각투자 저변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관련주에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증권, 미술품 거래 등 업종도 다양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토큰 증권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권의 형태인 만큼 이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지면 관련 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젖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큼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테마주로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큰증권 STO와 관련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